지난 편에서 성씨는 일회성의 의미를 가질 뿐 영속적, 절대적 의미는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씨의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 성씨의 획수의 의미 역시 불변의 진리에 비견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숫자, 즉 수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성씨의 획수는 고정 불변의 상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성씨의 획수와 이름의 획수를 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격수리를 정한다는 것은 절대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형이정 사격수리의 의미를 성명의 획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영속하는 사람의 진면목인 마음과 그 마음이 기뻐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가 담긴 이름의 뜻과 그 뜻이 반영된 이름의 소리와 글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숫자가 아닌 인격 그 자체를 뜻하는 이름의 존재 의미에 진심을 다하는 마음가짐이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종의 추론에 불과한 사격술이라는 마법으로 홀려도 여전히 이름의 본질인 뜻의 의미가 담겨지는 그릇으로서의 글자가 없다면 획수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에 매여 있는 획수가 글자에 매여 있다는 의미는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격수리로 변신하면서 글자뿐만 아니라 소리와 뜻의 의미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최강 실세가 되었다고요? 도대체 그러한 권한을 누가 줬으며 또한 사격수리를 도출해내는 조합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근거가 있기는 한가요? 네? 뭐라고요? 추론일 뿐 절대적인 근거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요? 세상 천지에 이야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닌가요? 획수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인 뜻의 의미가 담겨지는 글자가 없다면 나올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획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획수 눈치를 본다면 말은 못하지만 글자가 어이없어서 웃지 않겠어요? 수리 이전에 뜻이 먼저 있었으며 뜻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화한 것이 곧 삼라만상이며 삼라만상에 속한 모든 존재의 의미를 압축하여 간당극명하게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름 그 자체인 이름의 소리, 뜻, 자형에서 강력하게 좋은 기운이 작용한다면 흉수리는 이에 종속되고 동화 흡수되어 버리므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흉수리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이름의 근본인 소리, 뜻, 글자입니다. 숫자 비위 맞추느라, 즉 수리기륭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이름의 뜻마저 포기해버려 혼이 없는 이름이 지천이 된 이 장명풍토가 과연 정상일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름의 근본, 즉 소리, 뜻, 글자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채 지나친 수리노름으로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인 장명풍토는 이제라도 근본에 충실한 장명풍토로 개선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획수도 원획으로 보느냐 아니면 필획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획수가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사격수리의 획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격수리를 도출해내는 조합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없듯이 획수 산정의 기준도 어느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고 맞다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항상 현실적인 논리가 앞섰던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정신문명과 관련해서는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희소하고 질이 멸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마저도 훼손되고 왜곡되어지는 굴절의 역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앞서 존재했던 여러 왕조시대에 비해 유교적 영향과 함께 역사적 사료 보존이 훨씬 용이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와 판서 이상의 높은 벼슬을 지냈던 수많은 벼슬아치들의 이름들 중에서 사격수리가 다 길수리를 이루는 이름은 희귀하다고 할 정도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사실은 장명풍토의 흐름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입신출세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을 숙명처럼 알고 살았던 시대에 이름의 수리가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들 있었다면 그렇게 무심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옛날에는 수리기룡 위주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뜻을 중요시 여겼던 옛날에는 뜻 중심의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수리 중심으로 지어져 뜻이 없는 이름들이 부지기수인 것과는 크게 대비가 됩니다. 사실 한국, 일본, 대만에서 성행해온 수리 장명법은 성명의 획수 조합에서 나온 숫자들을 고정된 81수 이론에 의해서 간단하게 파악하여 쉽게 기륭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남송시대의 학자인 채침의 홍범 81수 이론이든 일제시대 운명학을 연구한 기자 출신의 구마사키 게노의 81수 이론이든 두 사람이 언급한 81개의 숫자의 의미가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이론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81수 중에서 27개의 기륭이 상반된다는 점 자체가 벌써 완전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침의 81수는 수리성명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론입니다. 또 두 이론 다 제대로 입증된 바도 없었는데 이를 마치 신앙인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는 불경이나 성경처럼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신앙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명천지에 이처럼 절대적 신뢰를 가질 만한 근거도 없고 입증도 안 된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라는 사격수리의 의미가 순차적으로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이라는 네 가지 시기별로 운명처럼 작용한다고 믿고 그동안 술자풀이를 해온 잘못된 장명풍토는 이제라도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비판이 아니라 근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내막을 안다면 81수 이론에 얼마만큼 의미 부여를 하겠습니까? 물론 장명책마다 그리고 여기저기 상담소에서 이구동성으로 수리기룡을 되풀이 반복하는 그런 환경이 사라진 다음을 전제로 한다면 말입니다. 아마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명상담을 하는 곳이라면 소수의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수리기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수리기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불용문자는 얼마나 불길한지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반된 사실 정보를 접할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리기륭과 불용문자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정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격 수리기륭에 길들여져 온 전문성과 연륜 없이도 감명과 장명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장명 풍토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금방 커다란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이 살아있는 근본에 충실한 제대로 된 이름을 생각하고 바라는 장명가들과 장명 의뢰자들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하여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